것도 충분히. 그래서 그냥 맨몸 운동으로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상 타셨어요. 이렇게 막 이거 안 했는데. 내가 그리는 바디 라인이 되어가고 있어. 그쵸? 지금도 예쁜데 얼마나 더 예뻐지려고. 그쵸?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운트 갈게요. 룰루루 랄라라. 오늘의 마운트 맛의 원리. 저는 이 책도 참 좋았어요. 얘는 우리의 맛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본 건데, 얘는 뇌과학으로도 풀어봤지만 이것이 나에 대한 어떠한 자아성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 단순한 과학적으로 맛이 이렇다 뿐만 아니라 좀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맛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렇게. 근데 글이 그렇게 막 조금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빽빽하게 있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뇌과학하고 같이 풀어진 거고, 단순한 맛을 어떻게 풀어놓느냐. 자, 일단은 오늘은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적어볼까요?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 맛을 안다는 건 나를 아는 것. 맛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여러분들은 맛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왜 먹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되게 많이 생각했죠. 진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돼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어렸을 때 뭐 다이어트는 무조건 안 먹는 거여서 안 먹고 살을 뺐죠. 그리고 그때 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서 맛이 다 떠나서 음식 자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자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건 거의 성인까지였어요. 맛보다는 먹으면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이런 음식에서 달고 짜고 약간 자극적인 음식? 근데 음식에 대해서, 음식 맛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이렇게 아주 최근은 아니죠. 제가 제이를 만나고 꽤 됐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맛에 대해서 폭식증 그때 어느 정도 해결할 즈음부터 맛에 대해서 센스를 쓰고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뇌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맛을 그냥 단순히 혀로만 느끼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청각과 또 내가 시각과 후각과 이런 것도 느끼지만 뇌가 굉장히 많이 자극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료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료수를 다른 사람한테 음료수를 딱 줬는데, 똑같은 음료수인데 하나는 그냥 컵이고요, 하나는 우리 병원 가면 소변컵 있잖아요. 소변컵, 소변 받는 컵, 종이컵. 소변 받는 컵에다가 음료수를 딱 주니까 먹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료수인데 컵이 달라지니까 그 음료수 마치 소변 같고, 거기다 또 오렌지 주스를 따라봐요. 진짜 먹기 싫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 혀의 감각적으로만 먹는 것 같지만 그 먹는 사이에 뇌에서는 많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무언가 먹는다는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리터씩의 침을 계속 지금도 삼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가래도 막 나오면 가래 삼키기도 하잖아요. 가래도 막 삼키고 침도 삼키면서, 근데 이 침을 종이컵에 툭 뱉어서 이거를 먹으라 그러면 못 먹어요. 보여지니까. 안 보여지는 내에서 그냥 맨날 꿀꺽하고 계속 생성되는 침을 먹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침은 못 먹어요. 툭 뱉은 가래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머리에서는, 이 뇌에서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는 늘 똥을 담고 살잖아요. 똥을 담고 살고 쉬를 담고 사는데, 이 똥이 밖으로 나가고 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러운 게 되죠.
되게 더러운 게 돼요. 이 안에 있었을 땐 굉장히 신성한 존재인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작용들. 자, 여기에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예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쥐처럼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쥐처럼. 여기에 있대요. 쥐는요, 보통 새롭고 낯선 먹이는 많이 먹지 않는데요. 조금씩만 먹는데요. 조금씩은 맛을 보고, 새로운 먹이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절대 그거를 한 번에 먹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먹어서 힘들면 안 먹는다는 거죠. 왜냐면 독성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생의 생태에서 본인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익숙하던 음식은 그냥 먹되 새로운 음식은 소량씩 조금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게 내 몸이 힘들어졌으면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먹이와 새로운 먹이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먹은 지 몇 년 차가 됐거든요. 그냥 처음에 재료를 조금 심플하게 먹어보고 편하나 편하지 않냐? 거기서 이제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먹어보는 것도 사실 꽤 도움이 돼요. 이제 그 수준 이상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컨트롤을 해놔도요. 내 몸이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재료를 조금 줄여보시고 이 몸이 나한테 편하냐 편하지 않냐 그 느낌을 전혀 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 컬러를 한번 보고 소변의 색깔, 소변이 언제 나오는지 또 대변의 컬러라든지 대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프신 분들은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먹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독 오늘 어깨가 아프네? 그냥 먹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어떤 식으로 먹었을 때 어떤 재료가 들어왔을 때 내가 몸이 좀 편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 보약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를 즙을 갈아먹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만 조절을 잘하면 K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되게 힘든 경우에 되게 소주찬처럼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먹으면 엄청 편안해진다는 이제 하나 몇 가지들의 음식이 있어요. 내가 좀 몸이 힘들면 요거 메인으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최악을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걸 먹으면 유독 내가 힘들구나. 요렇게 먹었을 땐 괜찮구나. 아니야 이거는 죽어도 힘든 음식이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몇 가지씩만 알아놔도 내가 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쥐는 매우 똑똑하죠. 자, 근데 이제 심리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의 심리 상태는요, 새로운 걸 추구한대요. 그래서 보면, 우리 얼리 어답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건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먼저 사잖아요. 내가 먼저 써봐야 돼. 이런 거. 또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또 최대한 극으로 가려는 그런 스포츠들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더 짜릿한 거, 이것보다 더 짜릿한 거, 더 높은 거, 더 확 도는 거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몸의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몸이 어느 정도 편안하다를 인지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익숙한 맛에서 자꾸 자극적인 어떠한 맛, 새로운 맛, 몰랐던 맛 이런 것을 자꾸 찾죠. 저는요 이거를 뇌 공부하기 전에요. 강남역 있는 데서 한 10년 이상 거기서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그 역 근처에 CGV 있는 그 골목 근처에 10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번화가 상권 분석이 그냥 저절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더라고요. 근데 강남역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가게가 빨리 닫고 빨리 문 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맨날 자주 사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진짜 맛있는 맛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담백하고 맛있고 이제 막 짠단 이게 아니라 적절히 담백한 그런 음식들, 한식들 이런 거 있죠. 그런 음식이 딱 오픈해서 와 진짜 여기는 맛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라인에서는요 제가 딱 파악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맛있는 음식보다는요 특이한 음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을 평가할 수 없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이런 맛있다 짜다 적당히 매콤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맛을 약간 애매하게 평가하기 힘든 새로운 맛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치즈가 확 들어간다든지 또는 뭔가 시큼하면서 뭐한데 이게 뭐 해외 음식이라든지 내가 그 해외에 뭐 안 가봐서 안 먹어봤으면 모르잖아요. 약간 뭔가 특이한 음식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런 상권에 대해서도 이런 강남역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 놀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상권이 좋은 곳에서는 완전 맛있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찾는구나. 진짜 맛집은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있죠. 보여지는 데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보다는 굳이 이렇게 데이트 나왔을 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걸 찾는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 몸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이, 내 입이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입이 익숙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익숙한 맛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서 포인트의 익숙함은 입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입에 익숙한 거, 과자, 빵이 아니라 몸이 익숙한 거. 왜냐면 우리 그대로부터 이렇게 몸이 유전자들이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우리의 몸은요, 그냥 내 몸이 익숙한 거가 어떤 음식인지 알아요. 내 몸이 어떤 걸 먹었을 때 편한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익숙한 음식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건 사실은 내 몸이 무얼 먹었을 때 편하고 뭘 먹었을 때 힘든지 사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저는 인간이라는 공부, 나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으면 공부도 안 했을 거고 지금의 많은 공부들을 안 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대체 왜 식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사람들은 저렇게 조금 먹고 이렇게 된다는데 도대체 언제 먹어야 그만 먹는다는 거지? 나는 이 배부른다는 느낌이 없는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식욕 조절이 안 될까? 왜? Why?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심리적인 문제인가? 운동을 내가 잘 해야 되나? 몸의 문제인가? 음식의 종류의 문제인가? 내 들어온 어느 에너지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하면서 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거, 나라는 거. 물론 다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사실 수년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수년의 어떤 계속 집중하고 알아가고 얘가 내 몸에 겪었을 때 이게 그 이상의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행에 대한 공부들, 명리학에 대한 공부들, 사람에 대한 공부들을 장기에다 대입해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 장기가 닫히려면 어떤 장기가 얘를 보여줘야 되고 이 장기가 조금 막 너무 과잉 상태일 때는 어떤 장기가 같이 힘들고 그냥 이게 같이 스스로 공부가 된 거야. 왜? 몸으로 다 겪었으니까. 너무 피곤하면 간이 힘들면 대장이 힘들고 변비가 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에 대해서 안다는 건, 맛을 안다는 건 내가 어떨 때 이걸 더 잘 먹고 어떨 때 몸이 힘들고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안다는 건 나를 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걸 딱 보면서 이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식 외에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뇌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이 아니라 종종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제가 전에 해보고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대로, 저는 아직도 적어요. 아직도 적고 있고, 그때 보여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노트도 들어갔고, 그게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는 것도 내가 집착이 아닌가? 차라리 안 적고 그냥 마음대로 먹어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게 나중에 후에 엄청 보물이 돼요.
공부를 새로 하고 공부를 새로 하고 새로 할수록 지난 노트 들썩 이렇게 들춰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아, 내가 이때 이랬었고 이런 음식을 먹었었고 이런 운동을 했었고 심리 상태가 이래서 또 이런 게 들어왔구나. 또 그 해에는 이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토 기운이 강하면 내가 토와 금이 많이 있으면 토는 금을 이렇게 생한다 그래, 도와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토 기운과 금 기운이 많이 있을 때 토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토가 금을 도와주기 때문에 금이 과잉이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뭐 오행도 알아보고 같이 알아보고 하니까 이때 이랬는지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수록 옛날 것들이 다 정보 어떤 보물들이 돼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 꾸준히 적어보시는 거. 아, 지금까지는 도움 안 됐어도 언젠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적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 보는 거. 근데 어떻게 적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쭉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먹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나는 피자를 좋아해. 근데 굳이 그걸 언제 먹느냐는 거예요. 항상 뭐 누구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밖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어디서? 나는 집에서 먹어요. 아니면 강남역 어디 집에서 먹어요. 어느 땡땡땡 그 집 피자만 맛있어서 나는 거기서만 먹어요. 무엇을? 피자? 어떤 메뉴가 있겠죠? 어떻게? 자, 굽고 찌고 또는 뭐 외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 피자는 어떤 거죠? 외식을 한다. 또는 내가 이게 만든 음식이면 구웠다 짰다 조리한다. 왜 먹었는지. 먹고 싶어서 친구 만나면 강남역 가야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적어봅니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폭식증일 때 이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꼭 내가 폭식증일 때만 먹는 음식들이 있고요. 꼭 내가 이런 상황일 때만 집에서 어느 이 시점에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알아가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간 피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이런 상황으로 발생할 거니까 피해갈 수 있게. 물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어쩔 때 이렇게 하니까 피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음식,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이어트랑 폭식증이 아니라도요, 나한테 이 음식들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고 내 몸에서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는지 편한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내 몸에 장기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해야 사실 마음이 편한 거고, 내 몸이 편하다는 거는 내 몸에서 좋은 파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온 운이 달라지겠죠. 몸이 불편하면 매 흔들림밖에 안 오잖아요. 내 장기들이 내는 파장들이 좋은 파동이 나올 수 있게, 좋은 파장이 나올 수 있게 나한테 들어오는 음식들을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죠. 좋은 음식이라는 건 뭐 입이 익숙한 게 아니라 몸이 익숙한 거, 몸이 편안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겠죠. 난 그거 모르겠는데요. 당장 그냥요, 유채식단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녁만 소식해보고 몸이 조금 어느 정도 비움을 주시면 알아요. 나는 지금 비움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떤 음식들이 들어오고 이 위장, 소장, 대장들이 어느 정도 비어있는지, 비어있는 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끊임없이 넣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해독하는 이런 뭐 되게 많은데 그거 하면 막 살 되게 많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되게 막 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살 많이 빠지거든요. 결국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독이 빠지는 건데, 그게 뭐 처음에 무조건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한번 너무 독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렇게 빼주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냥 가끔은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한번 먹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몸이요, 배출하는 걸 잊어버려요. 배출하는 걸 어떻게 내 스스로 배출해서 밖으로 빼야 되는데 의존이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사실 그거 살 돈 있으면은 야채 과일 같은 거 해서 그렇게 먹어보시는 것도 사실 편하거든요.
자, 무언가 도움을 받기 전에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몸을 편하게 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건 맛을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먹지? 그리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열을 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음식의 맛을 여러분들이 오늘 먹었던 것들 이제 음식 기록하시잖아요.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주로 어떤 맛을 먹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맛을, 그리고 어떤 식감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죠. 빨간 달콤한 향이 나는 사과를 아삭아삭 가득 단맛이 있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는 어디서 침이 고이지? 나는 아삭아삭에 침이 고였어. 나는 과즙 톡 여기에 침이 고였어. 사람들이 뇌에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만약에 눈 감고 이 음식을 먹었다면 어떤 게 제일 맛있었을까? 나는 지금 시각으로 이걸 보고 맛있다고 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거예요. 소리가 맛있을 수가 있고, 또 나는 그냥 스트레스로 무의식으로 내 뇌에서 빨리빨리 뭔가 빨리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 과자를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먹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괜히 땡기진 않아요. 괜히 땡기진 않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의 뇌는요, 포도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포도당을 많이 쓰게 되면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자꾸 땡겨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과일이 먹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 도파민 분비가 되는 것들, 이게 막 하는 이런 기분이 들었던 과자나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뭔가 이런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새로운 자극. 몸이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호르몬들과 분비가 되면서 뭔가 모를 새로운 반응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흡을 하고 마음의 평온, 마음의 안정을 자꾸 만들어 달라는 게, 그게 식욕 조절이 되거든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미래, 나의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현재에 있으면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호흡하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의 식욕도 그렇고 어떤 내 맛을 느끼는 거, 내 몸을 느끼는 거가 훌륭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호흡을 하는 이유 알겠죠?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건 호흡 명상이잖아요. 저 앞에 호흡 명상.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을 지금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우린 지금 과거를 계속 생성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마음이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에고라는 애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요. 생각보다 더 크게, 닥칠 일보다 더 크게 상상을 해요. 두려워. 현실에 내가 집중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시면 돼요. 호흡이 힘들면 전에 알려드렸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돼요. 나는 책을 바라본다. 책에는 이런 글씨가 적어져 있다. THESECR. 옆에는 주황색 책이 있다. 주황색 책에는 검은색 글씨로 이런 글씨가 적어져 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여기는 책이 몇 권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권의 책이 있고, 블루책, 블랙책, 회색책 이렇게 해서 쭉 끊임없이 한 20분만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보세요.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 불안한지 한번 적어보시고 괜찮아 라고 한번 얘기해보시는 거. 자, 오늘의 우리 이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 왜 먹어요? 그럼 배고프니까 다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아직 살아갈 날이 100세 시대잖아.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 조금 알아서 나랑 이렇게 내 몸이 익숙한 것들을 잘 알아가면 나머지 생이 얼마나 편할까요? 병원에 의존할 거예요? 약에 의존할 거예요? 결국에 고혈압 약도 어떤 당뇨 약도 그냥 그 숫자치만 낮춰주는 거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열이 날 때 바로 해열제를 먹는 것보다 열이 나는 것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애들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열심히 열을 발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열 올랐다고 약 먹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몸의 반응을 내가 잘 들어보면 아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서 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몸에 막 열이 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좋은 열인지 나쁜 열인지. 자,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나열을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먹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의 맛,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해서 오늘 먹은 음식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분류해보세요. 입이 심심해서 아삭아삭한 맛을 느끼고 싶었나? 난 이빨에 무른 음식을 주로 먹고 있나? 이런 식으로 컬러, 어떤 것들을 내가 보고 어떤 컬러를 주로 먹는지 진짜 그런가? 내가 눈 감고 먹었으면 이걸 먹었을까?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수만 오늘 하루지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저녁에는 좀 적게 먹고 쉬는 기간을 주는데 아침 과일 먹은 이후 한 3시간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잡곡을 먹어요. 밥을 충분히 먹고도 계속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밥을 드시는 건가요? 다른 걸 먹는 건가요? 아침에 그러면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뭔가 먹으면 충분히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그거 자꾸 먹는다는 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방류의 음식 먹어봐도 되고 단백질의 음식을 먹어봐도 되고 다른 맛을 먹어보세요. 단맛만 먹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단맛만 먹었다면 짠맛도 넣어보고 쓴맛도 넣어보고 신맛도 먹어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먹는 게 무슨 맛인지 체크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 맛이 지금 과잉 상태고 나는 다른 맛이 필요해서 자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재밌겠죠, 여러분들? 오늘 먹은 것들 한번 노트에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란 존재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늘상 고민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은 철학가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생각하게 될 거야. 나란 누구인가? 뭐 딱 이렇게 결정내서 뭐 명상하시는 분은 나는 이런 존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와 스톡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맛을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명상에 접했고 명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과거에 저는 이렇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명상의 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명상의 어떤 거칠애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느끼는 거, 빛을 보고 뭘 보고 이런 것들 다 느끼는데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명상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느껴진다더라 그러면서 진짜로 어떤 명상을 약간 그게 제가 뭐 어떤 소주천 대주천을 돌리는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로 서고 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나의 습관이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고 막 특이한 어떤 수련 같은 거 막 책 갖다가 보고 해보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떤 저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된다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뭐가 느껴졌지만 제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과거에 저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혹시 나라는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왜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괜히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무언가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살아있겠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소명은 뭘까? 그렇게. 근데 별거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들에게 그냥 오늘 존재해줘서 고마워. 나의 아이한테 나의 엄마를 태어나줘서 고마워. 슈퍼 가서 물건을 사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해주는 거.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택시를 탔어요. 근데 저는 카카오 택시 타면 항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되게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 못할 뻔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와줘서 감사해요. 그럼 기분이 좋겠죠. 그럼 택시 아저씨가 그 다음 손님 받았을 때 웃으면서 받겠죠. 또 뭐 슈퍼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 슈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밝게 인사를 해요. 진짜 고마워요. 기분 좋게 만약에 누굴 만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하겠죠. 별거 없어요. 나에 대한 소명은 내가 즐겁게 사는 거. 내가 즐겁게 사는 거. 지금 이 존재 자체 행복하는 거. 그리고 이 행복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너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웃는 거, 한번 행복한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 오늘 숙제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서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이다. 맛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것이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미 훌륭한 우리예요. 존재만으로도 귀한 우리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한번 웃으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전달할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음홈트는 여기까지.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닉네임, 우리 이름들 있죠? 성함들 한번 불러주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에너지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끝.